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려요? 이거 마이크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들려요? 안 난다고? 이제 들려요? 아, 아. 아. 들려요?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들리네. 예, 이게 두 장, 핵심 비교정리 포인트 두 장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많아요, 이게 내용이. 근데 우리 시험 꼭 봐야 되는 게 40문제잖아요. 40문제에 오지선다형이면 200개입니다. 200개. 꼭 알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200개라고요. 과거에 이 시험 문제가 옛날에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문제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감독 보관하는 데서. 그래가지고 문제를 사가지고 봤는데 떨어졌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걸 몇 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1000개 지문을 알아야 돼. 각 과목당 200개 지문이잖아요. 40문제면 5, 4, 20, 200개 지문 5개 과목이면 1000개죠. 1000개를 그 답 가르쳐 준다고 어떻게 그 푸냐고. 1000개. 시험에 나오는 지문만 1000개라고 딱 나오는 지문만. 그래서 이게 공인계사법이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40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한 3배수 정도 될 거예요. 200개 곱하기 3 해서 한 600개 정도.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나올 것만 알 수는 없잖아요. 나오는 게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니까. 그래서 한 600개 정도. 지금 세보진 않았어요. 저도 제가 자료를 만들었지만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번에 동시에 읽어본 적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읽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에 읽어보는 건 지겨우니까 그냥 예를 들면 공부하는 요령이 오늘 뭐 30일 숫자 이런 거 나왔으면 그 35번에 30일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럼 30일 숫자 한번 적어보고 시간이 걸려더라도 직접 적어보는 게 오래 남아요. 기억에. 눈으로 한번 보면 금방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 계속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 책임, 이게 중요한데요. 158페이지 시험에 이제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 윤리인데 먼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어떤 것이 품위를 손상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시험에. 어쨌든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 세 개는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 조문상은. 보조원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요거는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수의민은 위민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상은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민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만 믿었는데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1억 발생해도 판례는 개업공개사한테 1억 다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비율이 50% 있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상기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비밀은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품위유지는 보조원에 대해서 품위유지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했죠.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된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비밀 준수밖에 없다고.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또 시험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비밀을 준수해야 되고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161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161페이지 메뉴에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자, 두 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즉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 이걸 파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매도인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취득 의뢰인에게. 그러나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 설명은 일방. 설명하는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면적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제한이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서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이 서면이라는 게 확인 설명서 서식입니다. 3이 토지, 4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 서식을 교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개사 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6월 이하의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3년 보존인데요, 소속공개사가 3년 되기 전에 먼저 잘려요. 그래서 보존 의무 없다고요. 소속공개사에게는. 중개업소에 보면 거의 1년 이상 근무하는데도 잘 없어요. 엄청나게 자주 옮겨 다닌다고요. 왜? 못하면 잘려요. 보통 수습기간 3개월, 3개월 후에 뭐 재조정하자 이렇게 많이 해요. 처음에 취직하면. 그 3개월 동안 못하면 그만두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잘하면 월급도 올려줄 수 있죠. 또 잘하는 사람은 더러워서 그만둡니다. 스스로. 내가 차리면 돈 벌겠다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사장하고 직원하고는 95% 이상 사장이 먹고 5%도 안 줘요. 직원한테. 그러면 당연히 직원이 없겠죠. 그래서 중개업소에 직원이 없는 데 가서, 없는 데는 맨날 없고 있는 데는 꼭 있어요. 빈익 빈, 부익 부죠. 있는 데는 더 잘 되고 없는 데는 안 되고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래, 혼자 있으면 평소 때 손님 안 오다가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고 없는 사이만 맨날 와서 맨날 문 닫아놨대요 하고 안 온다고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도 혼자만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눠 먹으면
공짜로 하면 뭐든지 탈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균등하게 똑같이 5대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벌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 안 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모두 처벌받는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했으면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고, 중개물을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자, 지금 161, 162페이지 이거 다 했고요. 162페이지 맨 밑에 확인 설명사항이 있네요. 그 확인 설명사항 B업을 고치라고. B업 여기 노란색 적어놓은 것처럼 바닥면을 추가하시라고 고쳐놨습니까? 지난주에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바닥면을 추가하라고. 바닥면. 미음이 아니고 B업 16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했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출제를 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 프린트 5번 특상태 조건 공금, 확인 설명은 프린트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 우리 프린트 6번에는 기권 가공 해가지고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기권 가공, 공법상 이용 제한, 상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환경조건, 입지조건,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되고, 시험에 양도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된다. X 출제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 남는 돈이 있을 때만 세금 내는 거죠. 돈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설명 안 해도 돼. 그러나 취득세 안 내면 등기가 안 돼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1주택은 4%가 표준세율이고요. 주택은 뭐 1%에서 3%죠. 주택 외 상가 같은 거는 4%고 2주택은 8%, 3주택이면 12%죠.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을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그 프린트 6번 동그라미 다 해놨잖아요. 앞 대가리에, 글자 대가리에다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자, 우리 교과서 164페이지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당연히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다고요. 그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그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 이게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이 돈은 잘 못 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도배는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개업공개사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 그래서 나도 모른다 하고 적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된다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사장님, 오빠 이런 거 남자분들한테는 오빠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70 먹은 분한테도 할아버지,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말고 오빠 이러면은 좋아한다고요. 송혜 오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대. 그 맨날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되고요.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설명하고, 이 밑줄 치세요.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찬바람을 쐈더니 콧물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보존입니다.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보관, 보존 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166.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된 때 작성을 합니다. 왜 이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임대인,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찾아와 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좀 적어주세요. 대서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줬어요. 왜 적어달라 하냐 물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전세자금 대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10만원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했어요. 그대로 적어줬는데 그게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어요.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할 의무가 할래는 있다. 왜? 진짜 임대인인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도 안 하고 써달라는 대로 써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중개완성한 때, 중개완성이라고 하면 자기가 소개해서 계약이 성립된 때만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 말은 쌍방교부입니다. 쌍방에 교부해야 되고요.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배우자하고 합격하면 1억 줄게 이렇게 말로만 했으면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 문서도 안 줬고 그냥 말로만 너 같은 돌대가리가 합격하는가 봐라, 합격하면 내 1억 줄게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계약이잖아요. 민법에서 계약이고, 계약은 민법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 민법 시험은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던데요. 친구끼리 맨날 로또 사니까 친구가 야 그 로또 뭐 하려고 사냐 맨날 돈만 아깝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첨되면 너 1억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줘야 되냐고 안 줘야 되냐고 말로만 했는데 줘야 된다고요. 근데 말로만 했으면 그런 말 한 적 없다 잡아떼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 동영상을 다 찍어놔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1억 달라고. 근데 실제로는 7억밖에 안 되는데 세금 다 떼고 나니까 1등 걸리는데도 7억밖에 안 돼가 친구들 1억씩 다 주고 나면 오히려 정작 본인은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거 준다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1억씩 준다 했으니까 친구가 6명이 넘어요. 그 1억씩 준다 했으니까 다 주고 나면 자기는 1억도 안 돼. 1등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로또 사면서 와이프한테 1억 줄게 해도 돼. 1억까지는 괜찮잖아요. 1등 걸리면 1억 준다 했는데 그 정도는 1억은 보통 10억 넘으니까 1억 준다고 했어요. 다 준다고 하는 거 1억만 주겠다. 로또 걸리고 나서 이혼한 사람 많아요. 돈 보면 눈이 뒤집어지죠. 처음에는 뭐 너 다 써라 이렇게 해놓고 막상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경우 많아요. 자,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요. 그냥 계약 성립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고요. 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 이게 노란색 해놨잖아요. 시험에 협회는 표준 서식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권장할 수 있다. 다 X.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167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도 우리 프린트는 9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9번하고 이거하고 지금 지금 칠판에 있는 건 교과서에 있는 순서고요. 프린트 9번은 요 9번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프린트 9번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물계약금 할 때 약이 이게 9번이 4번으로 가 있다고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순서만.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시험에 8번이 많이 나왔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느냐 이유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나 이유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그 영수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 받은 사람한테 교부하고. 그러나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래금액 대신에 거래예정금액 하면 X입니다. 아까 확인설명할 때는 거래예정금액이었죠. 시세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시세를 적는 건 아니라고요. 금융계약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우리 프린터 10번에 보면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10번에 있잖아요. 10번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입니다. 167페이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거짓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날인 의무인데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고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이 날인인데 둘 다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위반이다 아니다? 보조원이 도장 찍으면 법에는 보조원 보고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시험에 2번 나왔다고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에는 하라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지만 해석상 해도 위반은 아니다. 할 의무는 없지만 물론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보조원만 하면 안 되죠. 함께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이 법 목적이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해석상. 그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보조원 한 명 더 도장 찍혀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요. 왜? 본인이 그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서명 날인을 하면. 젊은 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소속공개사 자격증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도 못하게 하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날인도 못하게 하고 인장 등록도 못하게 하는데 더러워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더러워도 1년만 버텨봐라. 도장 안 찍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라. 도장 안 찍으면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보니까 뭐 대리, 과장 이런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도장만 찍고 앉았고 나도 빨리 저런 짓이나 하고 앉았으면 좋겠다. 일은 안 하고
엄청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도장을 찍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다 책임져야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도장 찍는 거죠. 다 확인했다는 거. 그 뭐 밑에 사람이 보통 은행에서도 뒤에 도장 찍는 사람 보면 그냥 뭐 아무 보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찍는 것 같은데, 뭐 보든 안 보든 나중에 책임은 져야 돼요. 만약 잘못되면. 그 도장 찍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취직해서 보통 우리 현업에서 직원들 보고 도장 찍으라고 잘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하더라도 항의하지 말라고요. 안 찍으면 더 좋은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 확인설명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보존할 필요 없다.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종이계약서를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반시 제재. 이중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아니할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회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지금 확인설명 한 문제, 계약서 작성 한 문제, 손해배상 책임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기서 벌써. 자,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책임이 있다. X입니다. 민법에서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민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이 하나여 없습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다 해당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비재산상 손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X.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금은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도 받죠. 보험금으로. 자동차 저도 사고 나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사고 났는데 마쳤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저는 강의를 해야 되고 돼서 빨리 나가려고 합의하러 와라. 보험회사 얘기 때만 100만 원 준다 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100만 원 받아가 나오니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친구는 며칠 있다가 300만 원 받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버티고 한의원까지 간다 하고 이러니까 300만 원 주는 거예요. 저는 강의해야 돼가지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그 협상을 하려면 협상은 뭐 해야 돼? 포커페이스가 돼야 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강의하러 가야 된다 이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나 한의원도 치료받고 지금 계속 1년 내에 병원 다녀야 되겠다 이러면은 병원 안 가는 조건으로 좀 더 많이 줘요. 위자료를. 그 대신에 가지 말라. 병원비가 더 들어가니까 1년 내에 계속 한의원 뭐 침 맞는 거는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자동차 보험은 정신적 손해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비재산상 손해는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개인재산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이 말은 즉 보험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라는 것은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 고의가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물론 고용인의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왜?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고요.
손해액 전부입니다.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거 꽂히세요. 174페이지 그 2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2억이 아니고 1억으로 고치라고요. 17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기역, 니은, 디귿 요거 칠판에 있는 것처럼 고치시라고요. 우리 교과서는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입법 예고된 게 공포는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해요. 내년부터. 내년 시험 볼 때는 요 숫자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174. 올해는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 이상, 법인이 아닌 우리 교과서하고 순서 교과서는 법인이 아닌 거 이게 몇 문제 나와 있잖아요. 법인이 아닌 경우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특수법인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 우리 책에는. 근데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174페이지 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고치세요. 프린터 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 뒤에 지금 프린터도 있으니까 보고 고치시면 되겠죠. 자, 보정 설정 시기 교과서 173이고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6번에 있습니다. 56번. 이게 시험에 잘 출제됐는데요.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이 안 됩니다. 시험에 등록 신청 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이 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또는 업무 개시 전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하는데 분사무소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니까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즉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협회 공제로 바꾸려면은 협회 공제 가입하고 종전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한금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만기 끝나야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하면 X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자동차 보험도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바꾸면 손해죠. 해약한금은 다 안 나오잖아요. 손해잖아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해약하는 거나 똑같아요. 만기 끝났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그리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은 우리 프린터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49번에 1번. 15일 이내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의 지급인데요. 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뢰인이 먼저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손해 발생하면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합의서나 판결문,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돼.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돼요. 보험금 받으려면.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면 안 된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판결문 받아야 돼. 승소 판결문. 손해 발생했다는 거. 판결문을 받으면은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을 보정기관에 합니다. 보정기관이란 보험회사, 공개조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고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다시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보정기관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민법에 있는데 그 이해돼요, 안 돼요? 보험 기껏 보험 들어놨더니만 1억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다시 개업공개사한테 1억 토해내라고 한다고요. 이해돼요? 보험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론적으로 하면. 왜? 다 어차피 내가 다 토해낼 거 그냥 내 자산으로 내가 배상하겠다 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돼.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왜? 재산은 지금은 부자지만 나중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럼 구상권을 왜 행사하냐? 아까 고의과실이라고 했어. 고의과실. 손해배상이 고의과실. 고의는 일부러 사고 내는 게 고의죠, 고의. 고의로 손해를 입혀도 배상한다고요. 일부러 중도금 받은 거 떼먹고 도망가도 그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판례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간 것까지도 중개업무라고 본 거예요. 만약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럼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근데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이거는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 안 줍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자동차도 제가 참 작년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아파트에서 차를 학원 가야 되는데 시동을 걸려고 나와보니까 바로 앞에 차가 받쳐 있더라고요. 차가 받쳐가지고 붙어 있어. 제 차에 딱. 보통 받치면 빼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대로 딱 붙어 있어. 이게 음주운전인 것 같아. 밤에 술 먹고 그냥 갖다 차가 받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 때가 딱 한 번 지각을 했는데 차 가지고 다니면 그런 게 좀 뭐 차 다른 거 뭐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오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술 먹은 것 같다 이 말을 했어요, 괜히. 그랬더니만 보험금 지급 안 된대, 음주운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하더라고요. 괜히 말했다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보험회사 보고 알아서 네가 받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겨우 받긴 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은 보험금 안 된대요. 고의로 사고 냈기 때문에. 그 다른 보험인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을 안 준다고. 일부러 불내놓고 화재보험 못 받는다고, 화재보험금. 근데 우리는 일부러 사고를 내도 고의도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고 안 내도록 조심해야 돼. 사고 나면 무조건 다 토해내야 돼요. 구상권 행사한다고요.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전가입을 안 하면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험가입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험 공제, 공탁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보험이라고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공제 가입하고 있어요, 대부분.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는데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공제조합 가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협회 공제에 거의 다 가입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은 해놓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즉 1억까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하면 3개를 교부해 줍니다. 이거 잘 교부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교부해 주냐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는 현실적으로 교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2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17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23, 24, 30회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거의 10년 동안 3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잖아요. 3, 4년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7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고요. 여기 법조문 읽어보겠습니다. 31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죠. 원래 동시행이 되려면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거하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입니다. 근데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거래 간행이 확실하게 이게 가짜 서류인지도 모르고 잔금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것도 수억 원을.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바로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돈을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데, 그 조치가 뭐냐면 안환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이중매매 등을 했다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라 하고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도 옛날에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표준목차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왜? 동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동시행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겠죠. 계약금 등에 칠판에 지금 적어놨잖아요. 계약금 등. 우리 프린트는 16번에 맨 밑에 있어요. 16번에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되고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자, 그래서 예치기관 3명이네요.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예치명의자, 계공은 신체보전. 계공은 신체보전. 앞머리 글자 프린트 16번. 계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제3자 명의,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 또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은행도 금융기관이죠.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요걸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하면 시험에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금지행위부터는 182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